저장 파일을 읽다가 예외 하나의 게임이 통째로 강제 종료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세 키워드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CLR이 내부에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파트 10 예외 처리 기본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유니티의 어느 매니저 컴포넌트가 플레이어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메서드입니다. 네 번째 줄, 파일.read all 텍스트에서 파일이 없거나 권한이 없으면 예외, 즉 정상 흐름을 벗어나는 오류 신호가 던져지죠. 그런데 이 코드 어디에도 그 예외를 받아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출 스택을 거슬러 올라가다 결국 유니티 엔진까지 전파되어 모바일에서는 그대로 강제 종료가 됩니다. 둘째, 만약 파일 스트림을 직접 열고 있었다면 핸들이 닫히지 않은 채로 남아 다음 저장 시도까지 망가뜨립니다. 게임은 오류가 안 생기는 코드가 아니라 오류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코드를 짜는 일입니다. 그래서 C샵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라는 세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역할을 소방훈련에 비유해보겠습니다. 트라이 블록은 위험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불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영역이죠. 캐치 블록은 응급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이 났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블록은 청소부입니다. 불이 났든 안 났든 마지막에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문을 닫죠. 이 세 가지 책임을 머릿속에 단단히 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실행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에 트라이 블록에서 코드가 실행되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위쪽 초록색 화살표는 예외가 없을 때, 아래쪽 빨간색 화살표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외가 없으면 트라이를 끝내고 곧장 파이널리로,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다시 파이널리로 모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마지막은 노란색 파이널리 블록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로드 오어 디폴트라는 메서드가 패스의 파일을 읽어오는데 8번째 줄부터 트라이 블록이 시작됩니다. 위험구역이죠. 12번째 줄의 캐치는 파일, not found exception, 즉 파일이 없을 때만 잡아서 빈 제이슨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같은 코드의 뒷부분입니다. 16번째 줄의 파이널리는 성공이든 실패든 무조건 실행되어 로그를 남깁니다. 정리하면 파일이 있으면 트라이 본문, 파이널리, 반응값 순서로 실행되고 파일이 없으면 트라이 도중 예외, 캐치, 파이널리, 빈 제이슨 반환 순서로 실행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파이널리는 반드시 거쳐간다는 점이 트라이와 파이널리의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럼 CLR이 내부에서 예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C샵의 스로우는 단순한 고투가 아닙니다. CLR은 예외 하나를 처리할 때 스택을 2번 훑는 이 패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파이널리가 왜 그렇게 잘 실행되는지, 또 언제 실행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두 패스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이 콜스택이고 가장 아래에서 스로우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1패스, 즉 검색 단계에서는 스택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EH 테이블, 다시 말해 예외 처리 영역과 핸들러 위치를 매핑한 표를 조회합니다. 이 예외 타입에 맞는 캐치가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이죠. 그 다음 2패스, 스택 풀림 단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끼어있는 파이널리들을 모두 실행한 뒤 마지막에 일치한 캐치로 진입합니다. 오른쪽 박스의 1번부터 4번 순서를 보시면 스로우 발생, 캐치 검색, 중간 파이널리 실행, 캐치 본문 실행 순서로 처리됩니다. 이 그림 한 장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동작의 본질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약간 추상적이니 IL 레벨, 즉 컴파일러가 만든 중간 언어를 직접 보겠습니다. C샵 코드 한 조각이 IL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가 보면 파이널리가 항상 실행되는 비밀이 명령어 하나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C샵 코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트라이 블럭이 시작되고 5번째 줄의 리턴 1이 정상 경로, 7번째 줄의 캐치는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을 잡아 리턴 1을, 10번째 줄의 파이널리는 콘솔의 파이널리라고 출력합니다. 이 코드가 IL로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다음 화면입니다. 이 IL 코드가 핵심입니다. 8번째 줄을 보세요. 외부점 트라이가 있고 그 안에 10번째 줄에 내부점 트라이가 또 있습니다. C샵 한 단계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가 IL에서는 외부점 트라이가 캐치와 파이널리를 감싸고 내부점 트라이가 캐치만 감싸는 이 단 구조로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CLR이 1패스에서 캐치를 찾고 2패스에서 파이널리를 거치는 모델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입니다. 13번째 줄에 live.s 명령어를 주목하세요.
이 리브는 일반 PR 분기가 아닙니다. 같은 IL의 중간 부분입니다. 19번째 줄에도 똑같이 live.s 명령어가 있습니다. 캐치 블럭을 빠져나갈 때 쓰이죠. live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파이널리를 실행하고 나서야 점프합니다. 이 한 명령어가 파이널리 실행 보장의 비밀입니다. 같은 IL의 뒷부분입니다. 23번째 줄에서 finally 블럭이 시작되고 28번째 줄에 end finally가 finally의 끝을 표시합니다. end finally를 만나면 컨트롤은 원래 리브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31번째 줄에서 지역 변수에 저장해뒀던 반환값을 ld락.0으로 꺼내고 32번째 줄에 let으로 메서드를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리턴문이 직접 메서드를 빠져나가지 않고 일단 지역 변수에 저장된 뒤 리브로 파이널리를 통과한 후에야 let으로 반환된다는 점입니다. C샵의 try 안에서 쓰는 리턴은 즉시 반환이 아니다. 이게 IL이 들려주는 진실입니다. 이제 실전 사례 18 입출력에서 try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코드는 save 메서드가 파일 스트림을 열고 스트림 라이터로 제이슨을 쓰는 흔한 패턴인데 11번째 줄에 라이트 도중 디스크가 가득 찼다거나 IO 예외가 발생하면 12번째와 13번째 줄의 클로즈는 절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수준에서 파일 핸들이 잠긴 채로 남고 다음 저장 시도가 실패하거나 모바일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쓰기 락이 걸린 채 앱이 종료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코드가 사실은 시한폭탄인 셈이죠. 핵심은 트라이 블럭과 파이널리 블럭입니다. 7번째와 8번째 줄에서 스트림과 라이터를 일단 널로 초기화해 둡니다. 9번째 줄의 트라이 블럭 안에서 비로소 오픈 라이트로 파일을 열고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고 라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트라이 안쪽에 객체 생성을 두면 어느 단계에서 얘가 나도 파이널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코드의 뒷부분입니다. 16번째 줄의 캐치는 IO 익셉션을 잡아 로그를 남기고 20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파이널리가 핵심입니다. 22번째 줄에 라이터 물음표점 클로즈, 23번째 줄에 스트림 물음표점 클로즈, 물음표점, 즉 널 조건부 연산자를 붙였기 때문에 오픈 라이트가 실패해서 스트림이나 라이터가 널로 남아있어도 널 레퍼런스 익셉션 없이 안전하게 넘어갑니다. 예외가 나든 안 나든 핸들이 닫히는 게 보장되는 거죠. 잠깐 방금 코드 끝부분에 보였던 물음표점 기호 짚고 가겠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라고 부르는 이 기호는 좌측이 널이면 전체식을 그대로 널로 평가하고 널이 아닐 때만 우측 멤버를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터.클로즈 클로즈 물음표점을 붙이면 오픈 라이트가 실패해서 라이터가 널로 남아있어도 클로즈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니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안 납니다. 파이널리의 정리 코드처럼 어떤 객체가 만들어졌을지 안 만들어졌을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사례 2캐치 블럭의 리턴도 파이널리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의 트라이 안에서 int.pass가 성공하면 그 값을 반환하지만 abc 같은 잘못된 문자리 들어오면 7번째 줄의 캐치에 걸려 8번째 줄의 리턴-1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는 리턴을 만나는 순간 메서드가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11번째 줄의 파이널리가 먼저 실행되어 파싱 종료라는 로그가 찍힙니다. 그러고 나서야 -1이 호출자에게 돌아갑니다. C샵의 트라이 안에서 쓰는 리턴은 즉시 반환이 아니다. 이 사실은 IL의 리브 명령어가 만들어내는 약속입니다. 사례 3입니다. 오류 자체를 처리할 능력이 메서드에 없다면 캐치 없이 트라이와 파이널리만 쓰는 것이 정직한 선택입니다. 예외는 호출자에게 그대로 전파시키되 자원 정리는 책임지는 거죠. 이 코드의 로드 아틀라스 메서드는 캐치가 아예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파일 스트림을 열고 네 번째 줄부터 트라이 블럭이 버퍼를 읽어 반환합니다. 10번째 줄의 파이널리에서 스트림.클로즈로 핸들을 닫는데 리드 도중 예외가 나도 파이널리는 실행되어 핸들이 깔끔하게 닫히고 그 예외는 그대로 호출자에게 올라갑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오류는 위로 보내되 자원만큼은 내가 마무리한다. 깔끔한 책임 분리입니다. 이게 캐치 없이 트라이와 파이널리만 있는 IL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점 트라이가 열리고 8번째 줄에 live.s가 트라이를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파이널리를 거쳐갑니다. 10번째 줄에 파이널리 블럭 안에서 정리 작업이 수행되고요. 외부 트라이로 감쌀 캐치가 아예 없으니 IL도 한 쌍의 트라이, 파이널리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번째 줄의 엔드 파이널리가 파이널리를 종료시키면 리브가 원래 가려던 17번째 줄의 렛 지점으로 컨트롤이 이어져 메서드가 끝납니다. 캐치 없이도 파이널리는 완벽하게 동작한다. 이걸 IL이 직접 보여주는 거죠. 실전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일 네트워크 디스크 같은 입출력에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또는 유징이 답입니다. 유니티에서 외부 SC나 플러그인을 호출할 때는 트라이퍼 캐치로 알 수 없는 예외를 격리해주는 게 좋고요. 반대로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처럼 매 프레임 호출된 핫패스에서는
트라이 캐치 사용을 거의 금지하고 예외 발생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int.pass 같은 변화는 트라이 파스를 쓰고 총알 부족이나 쿨타임 같은 예측 가능한 분기는 if로 처리해야지 예외로 흐름을 제어하면 안 됩니다. 이 표 한 장이 평소 코딩할 때 떠올려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함정 첫 번째, 파이널리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파이널리는 거의 항상 실행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스택을 다 써버린 스택 오버플로우 익셉션, 의도적인 즉시 종료를 시키는 environment.failPast 호출, 그리고 운영체제 수준의 강제 종료. 예를 들어 모바일 OS의 메모리 회수 같은 경우엔 파이널리도 그냥 건너뜹니다. 그래서 파이널리는 안전망이지 절대 보증이 아니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입 개발자가 자주 헷갈리는 위험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5번째 줄에 파이널리 블록 안에서 7번째 줄 정리 중 실패라는 새 예외를 던지고 있죠. 원래 트라이 블록에서 다른 예외가 던져진 상태였다면 파이널리의 새 예외가 그걸 덮어써서 원본 예외 정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IL 차원에서 보면 파이널리의 스로우도 정상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래 트라이 블록에서 던져진 예외 정보가 사라지고 파이널리의 새 예외만 위로 전파됩니다. 디버깅 입장에서는 진짜 원인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패턴은 파이널리 안에서는 예외를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드처럼 파이널리 블록 안에 다시 작은 트라이 스벌 캐치를 두고 정리 중 발생한 예외는 삼키거나 로그만 남기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원본 예외는 보존하고 정리 실패는 별도로 기록한다. 이게 핵심 원칙입니다. 함정 두 번째, 유니티 핫패스에서 트라이 캐치를 남발하는 패턴입니다. 이 코드는 매 프레임 호출되는 업데이트에서 타깃이 파괴됐을 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을 캐치로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가 정상 흐름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식은 이렇게 if 가드로 미리 막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타깃이 널이면 그냥 리턴으로 빠져나갑니다. 예외 객체 할당, 콜스택 캡처, 지시 부담, 이 세 가지를 모두 피할 수 있고 코드의 의도, 즉 타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도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유니티의 이퀄 연산자는 좀 특별하다는 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모노 비헤이비어나 게임 오브젝트 같은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파생 객체는 이퀄이 오버로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메모리에 살아있지만 디스트로이로 파괴된 디스트로이드 상태도 널로 평가해줍니다. 그래서 유니티 객체에 대해서는 타깃이 널인지 검사할 때 일반 이퀄을 쓰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음표점 같은 널 조건부 연산자능이 오버로드를 거치지 않아서 디스트로이드 상태를 못 거른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함정 세 번째, 너무 넓은 캐치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캐치 괄호 안에 그냥 익셉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익셉션은 모든 예외의 부모 타입이라 이 한 줄로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이나 스레드 어버트 익셉션 같은 진짜 심각한 시스템 예외까지 조용히 삼켜버립니다. 포켓몬처럼 다 잡는 캐치라고 부르는 패턴인데 디버깅이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올바른 방식은 잡을 예외만 명시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5번째 줄의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asset 없음 경고로 9번째 줄의 unauthorized access exception은 권한 없음 에러로 각각 처리하고 그 외의 예외는 그냥 위로 전파시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만 잡고 나머지는 노출시켜야 진짜 버그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빠르게 짚겠습니다. C# 6제명에서 도입된 예외 필터 왼절입니다. 이 한 키워드가 캐치와 스로우 패턴을 어떻게 바꿨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C# 5 이하 시절에는 캐치블록 안에서 if로 분기한 뒤 조건이 안 맞으면 11번째 줄처럼 다시 스로우로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던지기는 스택이 한번 풀렸다가 다시 감기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디버거에서 보면 실제 스로우 지점과 재던진 지점이 섞여서 원인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C# 6제명에 도입된 왼절을 쓰면 캐치 시그니처 자체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줄을 보세요. 캐치 포맷 익셉션 ex when ex.message.contains input 조건이 참일 때만 캐치 본문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마치 일치하지 않은 캐치처럼 다음 핸들러를 계속 찾습니다. 재던지기가 사라진 거죠. 왼절을 한 번 더 정확히 정리해야 하면 캐치절 뒤에 웬 괄호 조건식을 붙이는 문법입니다. 예외 타입이 일치하더라도 조건식이 참일 때만 캐치 본문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다음 캐치나 상위 핸들러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HTTP 리퀘스트 익셉션 중에서도 스테터스 코드가 404인 경우만 찾고 싶을 때 when status code equal 404라고 쓰면 끝입니다. 다른 상태 코드는 그대로 위로 흘러갑니다. 이게 왼절이 IL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점 트라이가 열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ABC라는 문자열을 int.parse에 넘깁니다. 당연히 포맷 익셉션이 던져지죠. 그리고 11번째 줄 일반 캐치가 아니라 필터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왼절은 일반 캐치가 아니라 필터 블록으로 컴파일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필터 블록의 시작 부분입니다. 13번째 줄에 isInst 명령어가 던져진 예외 객체가 포맷 익셉션 타입인지 검사합니다. 이게 일반 캐치와는 다른 필터만의 작동 방식입니다. 타입이 맞으면 22번째 줄에 콜버트로 예외 메시지를 가져와 23번째 줄에 인풋 문자를 포함하는지 컨테인즈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28번째 줄 엔드필터, 이 엔드필터 명령어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0이 반환되면이 캐치를 건너뛰고 1이 반환되면 캐치 본문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의 평가는 1패스, 즉 검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스택을 풀기 전에 이 조건이 검사된다는 뜻이죠. 필터가 1을 반환하면 이제 캐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1번째 줄에서 필터 일치라는 메시지를 콘솔에 찍고 33번째 줄에 리브.ms로 캐치를 빠져나가 35번째 줄에 let으로 메서드가 끝납니다. 여기서 핵심을 다시 강조하면 왼절의 조건은 1패스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스택 정보가 그대로 보존된 채로 다음 핸들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거에서 첫 스로우 지점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한 스로우 재던지기 패턴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C# 7.0에서는 스로우가 표현식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스로우가 문장이라 사막 연산자나 람다 본문에서 직접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식이 와야 할 자리 어디서든 스로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비포 코드를 보면 네임 프로퍼티의 게터에서 밑줄 네임이 널인지 검사하고 스로우를 따로 쓴 다음 리턴을 해야 했습니다. 분기와 반환이 두 줄로 나뉘어 있죠. 애프터는 단 한 줄입니다. 밑줄 네임 물음표 스로우 new invalid operation exception 물음표 즉 널 병합 연산자와 스로우 표현식이 결합되어 밑줄 네임이 널이면 즉시 예외를 던진다는 의도가 한 줄로 드러납니다. 물음표 기호도 짚고 가겠습니다. 널 병합 연산자라고 부르느니 연산자는 왼쪽이 널이 아니면 왼쪽 값을, 널이면 오른쪽 값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string result name 물음표 다운표 unknown 다운표라고 쓰면 네임이 널일 때만 unknown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에 스로우 표현식을 결합하면 널이면 즉시 예외라는 강한 의도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트라이는 위험구역, 캐치는 응급실, 파이널리는 청소부입니다. 셋의 역할을 절대 섞지 마세요. 파이널리는 거의 항상 실행됩니다. 트라이 안의 리턴도 파이널리를 거쳐가고 그 약속을 만드는 건 IL의 리브 명령어입니다. CLR은 이 패스 모델로 예외를 처리합니다. 1패스에서 캐치를 찾고 2패스에서 파이널리를 모두 실행한 뒤 캐치로 진입합니다. C# 6 이상의 왼절은 1패스에서 평가되니 스로우 재던지기보다 항상 우월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핫패스에서는 절대 예외를 흐름 제어로 쓰지 마세요. if 가드와 트라이파스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치 익셉션은 최후의 수단이고 파이널리 안에서 새 예외를 던지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외 타입 계층과 여러 캐치 블록의 매칭 순서를 다룹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